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MB 새누리당 심판국민위원회 그 출범식 사회를 맡게 된 민주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지용입니다. 오늘 이제 MB 새누리당 심판국민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선대위 중에 가장 중요한 또한 양대위원회 중에 하나인 이 위원회는 우리가 심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위원회의 새로운 구호인 V4 저스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V4 저스티스가 무엇이냐면 V는 빅토리입니다.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 감독을 한 워셔스키 형제가 V4 벤데타라는 영화를 최근에 시나리오를 썼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이런 정부의 맞서 싸우는 주인공, 그래서 승리를 얻어내는 주인공, 바로 그것이 벤데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V4 벤데타를 모태로 해서 V4 저스티스, 이거를 민주통합당 MB 새누리당 심판국민위원회의 구호로 삼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의의 승리를 확신하는 의미에서 한번 V포즈를 저희 그 위원분들께서 한번 지어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승리! 바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만세 구호를 삼창하는 것으로 심판해야 저희가 승리한다는 그 구호를 삼창하는 것으로 저희 출범식을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심판해야 정의가 승리합니다. 심판해야 정의가 승리한다. 심판해야 정의가 승리한다. 심판해야 정의가 승리한다. 바로 우선 먼저 위원장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오늘 그 출범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스크를 한번 벗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MB 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입니다. 이번 선거는 MB 새누리 심판 선거입니다. 심판해야 정의가 승리합니다. 심판해야 서민 생활이 나아집니다. 제가 저희 MB 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는 10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 본부를 맡아주실 위원님들을 차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 정권 비리 척결 국민운동본부에 유재만, 백혜련, 이면재 변호사님 세 분 마스크 벗어주십시오. 네,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MB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등 관련자들은 아무도 진상을 고백하지 않고 검찰 수사는 소보름처럼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믿고 저희들은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네, 유재만 변호사님의 말씀이었고요. 다음 백혜련 변호사님.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는 MB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4년간 얼마나 측근 비리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는지 저희들은 절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MB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면재 변호사님. 4.11 총선에서 저희 MB 새누리 국민심판위를 통해서 반드시 민주통합당이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민생파탄 심판 국민운동본부의 김기준, 문명순 두 위원님께서 마스크를 벗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먼저 김기준 위원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MB 새누리 정권 하에서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실업자는 급증했습니다. 이 MB 새누리 정권의 민생 파탄 책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 경제에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명숙 의원님. MB 정권 하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서민 약탈적 금융이 자행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모두 따뜻한 금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언론자유수호 국민운동본부의 최민희 위원님 마스크 벗어주십시오. 예,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MB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MB 정권 들어 정현주 사장을 비롯해서 1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퇴직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MB의 언론 장악, MB의 언론 탄압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는 MB 피해자 명예회복본부의 이재화 이상갑 변호사님께서 마스크를 벗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에서 온 이상갑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MB정부 피해자가 너무나 많아서 한 분 한 분을 권리 구제는 한없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걸 한꺼번에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이번 총선에서 우회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노동탄압심판 국민운동본부의 한정혜 위원님 마스크 벗어주십시오. 네. MB 정권의 노동 고용 정책은 딱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100만 대란설과 청년 인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때를 맞이해서 이들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노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복지국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MB 정권과 새누리당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꼭 노동자들이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도스 테러 진상규명본부의 김성호 목사님과 민병덕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먼저 민병덕 변호사님 마스크 벗어주십시오. 디도스 테러 진상규명을 맡은 서울시장 선거 문열전 단장을 했던 민병덕 변호사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핵심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 부정을 해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 근간을 한나라당의 비서와 그 친구들 몇 명이 했다니 믿어집니까?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단 한 분 마스크를 아직 벗지 않고 쓰고 계시는 분이 바로 김성호 목사님입니다. 오늘의 브이맨이십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왜 오늘 김성호 목사님이 오늘의 브이맨이신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MB 정부의 위선 그리고 MB 정부의 거짓을 벗기기 위해서 가면을 벗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상태에서 구호선창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구호선창 다시 하겠습니다. 심판해야 정의가 승리합니다. 심판해야 정의가 승리합니다. 심판해야 정의가 승리합니다. 심판해야 정의가 승리합니다. 바로 이제 각자 자리에 앉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모두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국민 여러분, MB 4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와 좌절의 시간 4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MB 새누리 심판을 위한 국민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디도스 공격, BBK 은폐, BBK 가짜 편지, 내곡동 게이트, 측근, 친인척의 부패 비리, 도대체 열거할 수 없는 사건들에 MB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야 합니다.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들만을 위한 권력을 향유하는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MB 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가 모두 가면을 쓰고 시작한 이유는 MB 새누리의 거짓과 위선을 심판을 통해 벗겨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MB 4년,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양극화는 민생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배부른 고민이 되어버렸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MB 1% 특권층을 위한 정책 때문입니다. 재벌의 무한 질주로 골목 상권은 죽어버렸고 자영업자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MB의 친재벌, 친기업 정책 때문입니다. 이를 묵인하며 줄푸세 정책을 주장해온 박근혜 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의 칼은 너무나 무뎌져 버렸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MB의 낙하산 사장 선임 그리고 종편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토의 곳곳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대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고 재벌기업과 지역 토건적에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MB의 토건, 밀어붙이기, 불도저 리더십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MB 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가 오늘 그 행동을 시작합니다. 심판을 위한 10개 본부가 출발합니다. MB 정권 비리 척결 국민운동본부를 시작으로 민생파탄 심판 국민운동본부, 검찰개혁 국민운동본부, 언론자유수호 국민운동본부, MB 피해자 명예회복본부, 4대강 저지 국민운동본부, 노동탄압 심판 국민운동본부, 정봉주와 MB 탄압인사 구출본부, BBK 가짜편지 진실규명본부, 디도스 테러 진상규명본부가 반드시 MB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습니다. 이제 심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심판을 위한 행동을 선언합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위해 행동을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MB 새누리 심판을 위한 정의의 승리 기사단이 되어주십시오. 정의의 승리는 바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의 승리 기사단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국민을 파탄으로 끌고 간 거짓 세력이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그 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정의의 가면 뒤에는 MB 새누리 심판을 위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은 어떠한 권력의 힘으로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곧 투표입니다. 4월 11일 MB 심판 새누리 심판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2012년 3월 28일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올림. 네, 그러면 앞으로 그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하루에 1시간 동안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은 첫째, 내일은 11시에 광화문에서 저희가 11시 반 공동선대본부가 발족하기 전에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MB 새누리 심판을 위한 심판위원회가 모여서 국민과 함께 무엇을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그 둘째 날은, 선거 두 번째 날은 언론개혁본부가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MBC, KBS, YTN, 연합뉴스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도 또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파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요일은 언론개혁본부가 움직여서 활동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요일은 하루는 쉬고요. 일요일 날 다시 점심시간에 저희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미리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 새누리 심판을 위한 정의의 승리 기사단을 모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활동하는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함께 와주시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함께 쓰고 MB 새누리 심판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그 활동, 그 점심시간에 활동 장소는 트위터를 통해서 그리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사전에 공지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그 V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V맨께서는 가면을 벗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V맨으로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은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김성호 목사님이신데요.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김성호 목사님이 오늘의 V맨으로 선택되신 이유는 그동안 이 선관위 디도스 해킹 사건의 의문점을 혼자서 외롭게 추적을 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선관위 디도스 해킹 사건으로 구속된 분들과 같은 건물에 거주를 하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들과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많은 의혹들을 스스로 혼자 지금 그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김성호 오늘의 V맨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교 소속 김성호 목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디도스 해킹 공격 사건이 일으킨 청년들이 거주하는 그 건물에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4층에서는 2층에 저희가 선교회 사무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전에 이 친구들을 자주 만났었고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계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자기들의 그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온라인 카지노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사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전에 그런 말을 듣고 뭔가 정계 사람들하고 거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로부터
선거 당일날 교도소 공격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구속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11월 30일 날 4층에서 3명이 구속이 됐는데, 그 다음날 12월 1일은 공영미 비서가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그 이전에 의혹을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는 중에 수사기관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그 USB 그 자료를 제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USB 원본은 국회 마크가 있는 그러한 USB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은 제가 따로 소장하고 있고, 이거는 복사본입니다. 이 USB에 있는 내용은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사전에 이 기도수 관련 지금 구속된 이 구속자들 간에 이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관련된 사전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위에 어떤 그 기관 또는 어떤 한나라당 그런 구 한나라당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기획했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구속자들을 제가 이렇게 면회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 주변 인물들을 그 가족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겨레 신문 20일, 한겨레 20일 3월 24일에 나온 그런 기사도 있지만 그 NCS 거기 실무자가 이렇게 어떤 이 기도수 공격이 외부 공격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요청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기도수 공격 사건은 단순한 비서진 2명의 그 우발적인 또는 단순한 모의가 아닌 어떤 정계 사람들이 연관된 그러한 의혹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국민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말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실 줄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요. 목사님은 이 기도수 사건도 지금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처럼 윗선이 다 잘려나간 재수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혹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 민간인 사찰이 윗선이 잘려나갔던 것처럼 기도수 사건도 그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현재 검찰 수사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MB 피해자 명예회복본부 위원이자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입니다. 방금 전 검찰이 장진수 주무관의 집에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장진수 주무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입니다. 장 주무관은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도 임의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거나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수 주무관은 3월 20일 검찰 제1회 조사 시에 진경락 과장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진경락 과장이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트북도 빼돌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주일이 지난 오늘 비로소 진경락 과장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늑장 압수수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검찰이 또다시 축소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장진수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서, 장진수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하였고 입막음용으로 2천만 원을 준 사실을 자백한 이용호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아직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 의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최종석 행정관의 소환을 늦추고 있습니다. 왜 늑장 수사를 합니까? 입맞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따라서 권재진 법무장관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검찰 수사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재진 법무장관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수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민간인 사찰은 민정수석 윗선에게 집보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몸통이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이미 마음속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몸통은 누구일까요? 이 몸통 수사를 위해서 MB 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그리고 권재진, 임태희 이 두 분에 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MB 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 출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먼저 간단하게 그 계획을 좀 공지를 해드리면요. 우선 11시 반에 그 통합진보당과 함께 야권연대 합동유색 첫 번째 유색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 30분 전에 11시에 저희 위원회가 광화문에서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공개 질의를 제기를 합니다. MB 실정에 대한 공개 물음을 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행사로서 내일에서 또 V맨을 또 저희가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위원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비공개 회의로 진행을 하기로 해서 기자분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